이걸 알고 나서 인간 말종 같은 사람들을 정말 편하게 대하게 되었습니다. 이건 제 가장 친한 친구의 이야기인데요. 그 친구는 사람이 참 착해서 가끔 나쁜 사람들이 그의 곁에 다가오곤 했습니다. 나쁜 놈들은 착한 사람들을 어찌나 잘 발견하는지요. 조금 잘해주는 낌새가 보이니까 그 친구를 감정의 쓰레기통으로 생각하거나 작은 돈을 빌리고 안 갚거나 심지어 돈을 갚으라니까 오히려 화를 냈다고 하더군요. 돈은 빌려줄 때는 앉아서 빌려주고 받을 때는 엎드려서 받는다더니 그 말이 딱 맞더라고요. 그 친구는 제가 앞으로 알려드릴 방법을 몰랐다면 아직까지도 나쁜 놈들에게 끌려다니며 휘둘리고 고통받았을 거라고 합니다. 사실 삶을 살다 보면 나쁜 사람들은 누구나 만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그런 사람들을 만났을 때 내가 어떻게 대처하냐는 것인데요. 평소에 타인으로 인해 불쾌감을 느껴본 적이 있는 분들이라면 이게 결코 남의 일이 아닐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친구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세상에 어떻게 그런 사람들이 있을까 싶어서 말이죠. 하지만 이제는 걱정하지 않습니다. 저는 인간관계와 사람들의 심리에 대해 깊게 연구하고 분석해온 터라 이런 사람들을 멀리하거나 잘 다루는 방법을 알고 있거든요. 이번에 제가 특별히 알게 된 비법들을 이 영상을 통해 여러분에게 쉽고 정확하게 전달해 드리려고 하니 잠깐만 시간 내셔서 여러분의 삶이 더 나아지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인간관계에 대한 편견과 그릇된 방법이 조금이나마 나를 다치게 하는 일이 없기를 진심으로 바라는 마음에서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정말 나쁜 사람들의 특징에 대해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첫째, 자기중심적 사고와 공감 능력의 부족. 이런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감정이나 상황을 이해하려 하지 않습니다. 오직 자신의 관점에서만 세상을 바라보죠. 요즘에는 배려도 지능이라는 말을 하곤 합니다. 이들은 이런 지능이 결여돼 있고 무엇보다 타인의 입장을 공감해 보려는 노력을 할 의지조차 없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들은 세상의 모든 것이 자신을 중심으로 돌아간다고 생각합니다. 타인의 감정이나 상황에는 전혀 관심이 없으며 오직 자신의 이득과 욕구 충족에만 몰두합니다. 심지어 타인이 고통받는 것을 보고도 전혀 공감하지 못하고 오히려 즐거워하거나 이용하려 들기도 합니다. 둘째, 조작과 거짓말. 이들은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상습적인 거짓말을 서슴지 않고 다른 사람의 감정을 잘 조작합니다. 특히 이들은 아주 사소한 거짓말을 하는 것에 익숙합니다. 그리고 그런 거짓말을 하는데 전혀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습니다. 이렇게 평소에도 사소한 거짓말을 하는 이들은 훨씬 더 커다란 거짓말도 아무렇지 않게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평소에 쌓은 작은 것들이 중요한 순간에 크게 발현되기 때문입니다. 이게 어떤 사람에게는 좋게 작용할 수도 있지만 나쁜 사람들에게는 이게 점점 악순환으로 다가갈 수 있습니다. 셋째, 책임 회피. 이들은 문제가 생기면 항상 다른 사람 탓으로 돌리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들은 절대로 문제가 생겼을 때 자신의 탓이나 책임으로 돌리지 않습니다. 자신이 관계가 되어 있는 일에도 문제가 생기면 항상 한 발 먼저 빼고 도망갈 궁리만 합니다. 심지어 명확히 자신의 실수 때문에 발생한 일도 교묘하게 포장하여 타인의 잘못으로 둔갑시키려는 시도를 자주 합니다. 이건 정말 악질적입니다. 네 번째, 이중적 태도와 기회주의적 행동. 어떤 이들은 상황에 따라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이며 일관성 없는 태도를 보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사람은 자신의 태도를 일관적으로 유지하는 게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런 나쁜 사람들은 타인에게 아예 다른 얼굴을 내비칠 수 있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앞에서는 웃고 잘해줘도 자신이 약간 감정이 상했거나 좋지 않은 기분 상태에 있을 때, 혹은 자신의 부탁을 내가 들어주지 않았을 때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변모할 수 있습니다. 자신에게 이득이 될 때는 한없이 친절하고 비굴하게 행동하지만
목적을 달성하거나 더 이상 필요 없다고 판단하면 언제 그랬냐는 듯 차갑게 돌변합니다. 철저히 자신의 이득에 따라 움직이는 기회주의적인 면모를 보이는 것이죠. 특히 이런 이중적 태도를 보이는 사람들을 매우 조심하세요. 앞에서 말한 사람들보다 더 질이 나쁜 사람입니다. 다섯 번째, 경계선 침범. 다른 사람의 개인적인 경계를 존중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침범합니다. 이런 특징들을 보이는 사람이 있다면 그들은 여러분의 정신 건강과 일상생활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지난 영상에서도 자세히 설명드렸었는데요.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경계선이란 내가 만들어 놓은 기준선입니다. 타인이 이 선을 넘어오면 내가 강력히 제재를 가해야 하는 선이죠. 당신 지금 선 넘었어 라고 말이든 행동이든 확실하게 표현해야만 하는 지점이 바로 경계선인 것이죠. 그런데 나쁜 사람들일수록 이 경계선을 잘 넘나들면서 사람을 헷갈리게 만듭니다. 때로는 불쾌하고 만들고 때로는 화나게 만듭니다. 그리고는 가끔 사과를 하기도 하며 사람을 더 헷갈리게 만듭니다. 이때를 상당히 조심해야 합니다. 이런 특징들을 보이는 사람이 있다면 그들은 여러분의 정신 건강과 일상생활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인간 쓰레기의 특징을 객관적으로 파악하는 것은 그들의 행동 패턴을 이해하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인간 쓰레기들은 상대방의 감정적인 반응에 기생합니다. 우리가 불안해하거나 화를 내거나 죄책감을 느끼면 그들은 더욱 신이 나서 우리를 조종하려 듭니다. 따라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들에게 절대로 휘둘리지 않는 태도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런 인간 쓰레기들에게 적절히 대응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않기. 그레이록 방법은 말 그대로 그들이 흥미를 느끼지 못하도록 마치 아무것도 없는 회색 돌처럼 무미건조하게 반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에는 몇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1번, 짧고 단조로운 답변. 그들의 도발이나 자극적인 말에도 네, 아니요처럼 짧고 감정 없는 단답으로 일관합니다. 2번, 시선을 피하고 무표정을 유지. 그들과 눈을 마주치지 않고 아무런 표정 변화 없이 듣기만 합니다. 3번, 개인적 정보 공유 금지. 자신의 감정, 생각, 계획 등 어떠한 개인적인 정보도 공유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이용할 만한 빌미를 주지 않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직장 동료 중 한 명이 당신의 성과를 깎아내리며 겨우 이 정도 가지고 생색내냐 라고 비난할 때 네, 알겠습니다. 신경 쓰겠습니다. 라고 무미건조하게 답하고 더 이상 반응하지 않는 식입니다. 그들이 원하는 것은 당신의 분노나 좌절인데 당신이 무반응으로 일관하면 재미를 느끼지 못하고 다음 타겟을 찾을 확률이 높습니다. 미국의 사회운동가이자 영부인이었던 엘리너 루즈벨트는 당신의 허락 없이는 아무도 당신을 열등하게 만들 수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의 비난과 조롱은 당신의 가치를 떨어뜨리려는 시도일 뿐입니다. 당신이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않고 내면의 평정을 유지한다면 그들의 시도는 결코 성공할 수 없습니다. 둘째, 일시적으로 손해보면서 서서히 멀어지기. 가능하다면 그들의 존재 자체를 무시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말을 걸어도 못 들은 척, 메시지를 보내도 확인하지 않은 척, 심지어 같은 공간에 있어도 없는 사람 취급하는 것입니다. 물리적으로 거리를 둘 수 있다면 최선이지만 그럴 수 없다면 심리적인 거리를 최대한 확보해야 합니다. 하지만 모든 관계나 상황에서 이렇게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이럴 때 제가 드리는 제안은 내가 약간은 손해본다는 마음으로 이들에게 잘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서서히 연락의 빈도를 줄입니다. 10번이면 5번, 5번이면 3번, 3번이면 1번 이런 식으로 연락의 빈도를 서서히 줄여나가세요. 아주 자연스럽게 이들에게서 사라지는 방법입니다. 이건 내가 이들을 단칼에 끊어낼 수 없는 관계일 때 유용합니다. 특히 내가 당장은 조금 손해본다는 마음으로
오히려 좀 잘해준다면 후환이 없습니다. 이 사람이 어디 가서 내 얘기를 하며 나의 안 좋은 면만 말하거나 혹은 악의를 품고 나에게 어떠한 복수의 행동을 하지 않게 됩니다. 우리는 이미 나이가 중년을 지난 시니어들이기 때문에 이런 방법을 사용하는 것은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셋째, 단호하고 명확한 경계 설정하기. 착한 사람들이 인간 쓰레기들에게 잘 당하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이들은 명확한 경계선을 설정하지 않고 살아갑니다. 또한 경계선이 있더라도 상대가 선을 넘었을 때 확실하게 상대에게 표현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런 나쁜 놈들은 타인의 경계를 침범하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명확하게 경계를 설정하고 이를 관철하려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럴 때 좋은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아니라고 말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방어선은 아니오라고 말하는 능력입니다. 그들의 부당한 요구, 무례한 부탁, 시간 낭비적인 제안에 대해 단호하게 거절해야 합니다. 죄송하지만 지금은 그럴 수 없습니다. 그건 제가 할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제 역량을 벗어나는 일입니다. 이유를 장황하게 설명할 필요 없이 이처럼 단호히 거절합니다. 이때 필요한 비언어적 태도가 더 있습니다. 바로 단호한 어조와 표정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경계를 침범한 상대에게 미안해하거나 망설이는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됩니다. 단호하고 분명한 어조로 말하고 흔들림 없는 표정을 유지하며 당신의 의지가 확고함을 보여줘야 합니다. 미국의 작가이자 자기계발 강사인 나폴레옹 힐은 행동의 씨앗을 심으면 습관의 열매가 열리고 습관의 씨앗을 심으면 성격의 열매가 열리고 성격의 씨앗을 심으면 운명의 열매가 열린다라고 말했습니다. 단호한 경계 설정은 처음에는 어려울 수 있지만 꾸준히 실천하면 당신을 보호하는 습관이 되고 결국 당신의 삶의 방향을 긍정적으로 이끄는 중요한 토대가 될 것입니다. 이 채널을 구독하시면 앞으로도 인간관계에 있어 이런 도움되는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이어서 우리가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잘못된 대응 방법들에 대해서도 이야기해 볼게요. 첫 번째 실수, 이해하려고 노력하기. 그 사람도 나름의 사연이 있을 거야라고 생각하며 계속 이해하려 노력하는 건 좋지 않습니다. 사람은 잘 변하지 않으며 나쁜 놈들은 그냥 원래 나쁩니다. 이런 나쁜 놈들을 이해하려 노력하는 것은 여러분만 지치게 만들 뿐입니다. 두 번째 실수, 직접 대결하기. 나쁜 놈들에게 화가 나서 정면으로 맞서려 하지 마세요. 이들은 오히려 이런 상황을 즐기고 여러분을 더 조작하고 파괴하려 할 것입니다. 세 번째 실수, 참고 견디기. 참으면 언젠간 변할 거라는 생각은 절대로 하지 마세요. 이들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관용을 약점으로 여길 뿐입니다. 아인슈타인이 같은 것을 반복하면서 다른 결과를 기대하는 것은 정신병의 정의다라고 했듯이 같은 방식으로 대응하면서 다른 결과를 기대하는 것은 현명하지 않습니다. 네 번째 실수, 감정적으로 반응하기. 이들 앞에서 화를 내거나 울거나 좌절하는 모습을 보이면 이들은 오히려 여러분을 더 쉽게 조종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놈들 앞에서는 절대로 약한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됩니다. 단호하고 정갈한 이미지를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나쁜 놈들에 대응하는 방법들에 전반적으로 도움을 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녹취하기 혹은 문서화해두기입니다. 이들과의 대화나 행동을 기록해 두세요. 음성의 경우 필요시 증거로 사용할 수도 있고 문서로 작성해서 정리해 두면 이런 사람들의 패턴을 파악하는 데도 상당히 큰 도움이 됩니다. 혹자는 무슨 이런 짓까지 해야 하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에는 내가 이 정도는 해야 하는 나쁜 놈들이 정말 차고 넘칩니다. 저는 휴대폰에 자동 녹음 기능을 활용하여 통화할 때 자동으로 녹음이 되는 기능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제가 일일이 모든 상황에서 갑자기 녹음 버튼을 누를 수가 없기 때문에 아예 자동으로
녹음이 되는 시스템을 활용한 것이죠. 이는 많은 상황에서 좋은 증거가 되어줍니다. 그리고 상황을 대처하거나 상대의 행동 패턴을 파악하는 데도 도움을 줍니다. 상대방이 어떤 사람인지 알고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방법을 알았다면 나 자신을 보호하고 돌보는 과정도 필요합니다. 인간 쓰레기와의 관계는 당신의 정신적, 육체적 건강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들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스스로를 돌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첫째, 감정 일기 쓰기. 그들과의 상호작용 후 느껴지는 감정, 생각, 그들의 행동 등을 기록하는 감정 일기는 여러분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파악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또한 반복되는 패턴을 발견하고 스스로를 보호할 전략을 세우는 데 유용합니다. 둘째, 전문가의 도움 받기. 만약 나쁜 사람들 때문에 심각한 스트레스, 불안, 우울증을 겪고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심리 상담 전문가나 정신과 의사의 도움을 받으세요. 전문가의 객관적인 조언과 치료는 당신의 회복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셋째, 긍정적인 관계에 집중하기. 인간 쓰레기에게 낭비하는 시간과 에너지를 당신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사람들에게 투자하세요. 여러분을 지지하고 사랑하며 존중하는 친구, 가족, 동료들과의 관계를 더욱 돈독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들은 당신의 심리적인 버팀목이 되어줄 것입니다. 넷째, 취미 생활과 자기 개발.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건강한 취미 생활을 가지세요. 운동, 독서, 예술 활동 등 당신이 즐거움을 느끼고 몰입할 수 있는 활동은 부정적인 감정에서 벗어나 활력을 되찾는 데 도움을 줍니다. 또한 자기 개발에 힘쓰며 당신의 가치를 높이는 것은 인간 쓰레기들이 당신에게 끼치는 영향력을 줄이는 데 효과적입니다. 당신의 삶에 집중할수록 그들의 존재는 더욱 미미해질 것입니다. 인간 쓰레기와의 불필요한 관계에 매달려 에너지를 소모하기보다는 자신을 돌보고 내면의 평화를 찾는 데 집중하는 것이 진정한 만족으로 이어지는 길입니다. 다섯째, 스스로를 비난하지 않기. 인간 쓰레기들은 종종 당신에게 죄책감을 주입하거나 당신이 문제의 원인인 것처럼 느끼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때 그들의 말에 휘둘려 스스로를 비난하거나 자책하지 마세요. 그들의 행동은 당신의 잘못이 아니라 그들 자신의 문제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당신은 그들의 희생양이 아닙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나쁜 사람들에게 어떻게 대항해야 하고 어떤 식으로 나를 돌봐야 하는지 말씀드려봤습니다. 나쁜 놈들을 대하는 방법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었습니다. 첫째,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않기. 둘째, 일시적으로 손해보면서 서서히 멀어지기. 셋째, 단호하고 명확한 경계 설정하기. 그리고 나 자신을 돌보는 방법에는 다음 5가지가 있었습니다. 첫째, 감정 일기 쓰기. 둘째, 전문가의 도움 받기. 셋째, 긍정적인 관계에 집중하기. 넷째, 취미 생활과 자기 개발. 다섯째, 스스로를 비난하지 않기. 이 영상을 보신 분들은 한 번쯤은 나쁜 사람들에게 상처를 입어보신 분들일 겁니다. 제가 말씀드린 내용 중 단 하나라도 실제로 적용하여 나쁜 사람들에게 한방 먹여보시는 건 어떨까요? 여러분은 똑똑하고 현명하신 분들이시니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라는 것을 잘 아실 것입니다. 작은 실천이 우리를 분명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어줄 것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담도 공유해 주세요. 어떤 변화가 가장 어려웠는지 또 어떤 변화를 경험하셨는지 궁금합니다.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거나 하소연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서로 질문하고 답변하면서 소통하면 항상 더 나은 지혜를 얻을 수 있으니까요. 오늘 저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인간관계와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되었기를 희망합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더 나은 인간관계를 위해 좋은 내용들을 말씀드릴 테니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며 이 내용들을 꼭 아셨으면 하는
소중한 분들에게 공유하기 부탁드립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마음의 법칙이었습니다.